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지분입니다. 요즘에 전쟁 이슈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물가 상승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기사 헤드라인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테슬라가 또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테슬라의 가격 인상,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 문제, 테슬라만 유독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고객들만 피해를 입는 중이다라고 이제 기자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테슬라를 구매하시려고 하셨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보면요. 자, 기사 앞부분에서는 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진 위상은 독보적이다. 차량의 성능이나 자동차 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등 모든 면에서 다른 회사들의 추월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 760% 급증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이렇게 테슬라를 믿고 테슬라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테슬라가 그걸 저버리고 있다.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가격표를 가져왔어요. 최근에 가격을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021년에만 가격을 3번 올렸더라고요. 지금 모델 3 기준으로 보면 이 스탠다드가 2021년에 5,479만 원이었다가 5,859만 원, 다시 6,059만 원, 그 다음에 2022년 들어서 또 올렸다는 거죠. 다시. 자, 그런데 11일에 또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 3월 달에 가격을 또 인상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 그래서 불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물론 테슬라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좀 지나치다. 테슬라만 너무 올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카플레이션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테슬라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한 10월 정도에 테슬라를 구매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의 마음으로 테슬라도 구매해서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불만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기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2021년도랑 2022년 현재까지 전기, 충전비, 연료비를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연료비를 봤더니 총 76만 4,277원을 썼더라고요. 충전비가.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는데 이 충전량이 3,316kW를 충전한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쓴 거여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kW당 한 230.45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들어서 제가 충전비를 지금 계산해봤더니 지금 2022년 1월부터 3월 22일까지 총 16만 4,794원을 제가 충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량이 1,108kW 정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kW당 지금 150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작년보다 이 1kW당 비용이 줄어든 이유가 제가 얼핏 봤을 때 저희 아파트에서 이 충전 기업이 7월까지인가 할인한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들어서 연료비가 훨씬 더 좀 줄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실 테슬라를 타면서 전기차를 처음 타본 건데 일단 연료비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게 사실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아마 제 기억으로 1,200만 원에서 한 1,400 사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보조금을.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기존 주주 입장 또는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테슬라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에도 유리할 테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테슬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다. 지금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자, 그런데요. 테슬라는 저에게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제가 94년부터 운전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운전을 했는데요. 차 타면서 이렇게 클락션이 망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닐 때도 클락션이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클락션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운전 보조장치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아무튼 지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파일럿을 켠 상태인데요. 계기판 가운데를 보시면 숫자 100이라고 쓰여 있고 왼쪽에 핸들 모양의 그림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가 바로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입니다. 자, 지금 앞에 도로를 보면 차선이 없어져서 이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 예전에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선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얘가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중간에 멈췄었어요. 아직 그런 거는 좀 학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주면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이렇게 변경할 차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한지 체크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차량이 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왼쪽 차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뒤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오는 차도 빨간색으로 보이죠. 지금 왼쪽 깜빡이를 켠 상태인데요. 뒤에 차가 오니까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이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시골 국도를 달릴 때 오토파일럿을 한번 켜본 건데요. 보통 사람이 운전할 때 코너를 돌면서 그래도 좀 속도를 살짝 줄이잖아요. 특히 시골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코너링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불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코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굴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고 있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코너를 도는데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아무튼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살펴려서 오토파일럿을 껐습니다. 아직은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사에서 사정이 있는 건지 배짱인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2021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브랜드별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얘가 바로 테슬라고요. 자, 두 번째가 BYD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유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짱이라는 거죠. 배짱. 만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급이 다르다. 이제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날 수 있지만 우리가 테슬라 주주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테슬라잖아요.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가 차트인데 지금 2019년 당시에 주가가 한 60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한 900불 초반대니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여 만에 주가가 한 1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테슬라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도요, 테슬라가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던 기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2년여 기간을 봤을 때 지금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 횡보한 기간과 상승한 기간을 보면 오히려 상승했던 기간이 더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1200불까지 갔다가 거의 700불까지 빠지면서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지금 뭐 단기간에 주가가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MDD 그래프만 봐도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걸 확인할 수 있죠. 2019년에도 고점 대비 50% 이상 빠졌었고요. 코로나 때도 거의 60%가 넘게 고점 대비 빠졌었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거의 한 5%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슬라의 어떤 가치를 계속 믿고 있다면 장기 투자할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여러 자료들을 많이 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그로스 프로핏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이제 매출 이익률이죠. 그래서 제가 매출 이익률의 변화를 계속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는 분기별 자료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테슬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의 그로스 프로핏의 변화를 보면 2021년 4분기에 발표한 테슬라의 매출 이익률을 보면 27.35%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테슬라의 매출 이익률이 분기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로스 프로핏.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요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점점 좋아지는 게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이번 인플레이션 때 가격을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테슬라의 매출이익률이 더 좋아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제가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져왔는데, 지금 뭐 포드나 GM 또는 니오 같은 회사들보다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월등히 좋습니다. 지금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15%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17.34%로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나 다른 전기차 기업들보다도 훨씬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기업은 더 이상 매출 성장성만 좋은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수익성까지 좋은 훌륭한 숫자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 입장에서 2022년 들어서 전쟁 이슈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런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떼어왔는데 2021년 4분기 매출이익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27.35%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4월 22일이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래서 4월 22일에 테슬라의 예상 매출과 이 순이익, 이 EPS 부분을 기억해 주셨다가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 1분기에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를 장기 보유한다면 이렇게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요. 실적 발표일 때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기대했었던 그런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지표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었던 그런 기대감보다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22일 테슬라 실적 발표일을 꼭 캘린더에 메모해 두시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